재테크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회사 일에 집중 못 할 거야? 너 프로 아니야? 너 아마추어야? 그러려면 나가 이 새끼야. 근데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돈의 규모를 불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느냐가 먼저 우선이고요. 네.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좀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옆에서 집에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불안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교하면 안 돼요. 아, 남과 비교하는 남과 거.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투자 전략이 있으면요,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옆집 사람이 재건축에 투자를 했는데 한 10억을 벌었대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재건축에 투자해야되는데 내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근데 오호.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맞는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마이웨이로 가야지. 옆에서 옆집 언니가 이거 했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고 오히려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습니다. 회장님은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같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 예. 제 비교라는 단어를 굉장히 뇌리에 크게 갖고 있는 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죠. 무조건 행복해지지 네. 않는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네. 지금 조금 많이 둔화됐어요. 둔화? 예, 가격의 상승이 되게 많이 둔화된 시장이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게 멈출 줄 몰라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시장에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나 저는 모든 전체적인 재테크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꼭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2억 3억 정도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존재를 해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빚을 내서 네. 연끌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매달 전전긍긍하면서 빚만 갚다가 등골 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길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 저 댓글을 길게 다는 게 제 특징이에요. 취미? 예,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등골이 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하게 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생산적인 대출을 이용을 했다면은 네. 그 대출이 매월 나가는 원금과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하향이 된 적이 없고 우상향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뭐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결합이 돼서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찝어주면서 지금 현재 지출되는 그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힘들 수 있는데 그거는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저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면은 충분히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댓글을 단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빚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과거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하세요. 예전에는 빚 그러면 한국 분들의 특징이었잖아요. 빚은 그쵸.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 빚부터 갚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가 발전하면서 돈과 관련된 개념들, 부와 관련된 생각들이 공유가 많아졌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런 거 그냥 얘기 나누고 있는 거고 저희의 생각을. 그러면서 빚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투자, 주식, 이제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금융 투자는 완전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대가 가장 투입 많이 됐고 가장 갭 투자를 많이 한 게 20, 30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20, 30대가 들어온 데는 배경에 보면 뭐 직장 내에서는 빛이 안 보인다, 뭐 직장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우리는 알아버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원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좀 저는 불안해 보이는 게 부동산은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오케이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등락이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ETF나 주식 이런 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네. 한 뭐 2천만 원이 빠졌어. 그러면은 잠 못 자겠죠. 아, 그렇죠. 잠 못 자는데 그래도 견뎌봐야 되는데 이게 또 2천이 더 빠지면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그 없어요. 2천이 빠졌는데 이자는 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그쵸.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부장님이 너 눈이 왜 이렇게 퀭해? 음. 너 회사 일에 집중 못 할 거야? 너 프로 아니야? 너 아마추어야? 그러려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뭐지? 이러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자존감 하향. 그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돈을 잃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자존감이 낮아져서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해요. 나는 손해 봤는데 누군가 막 이익 봤으면은 너스레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굳이 비교 안 하면 되는데 비교가 안 되냐고요,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나를 튼튼한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신문 쪼가리로 내 몸을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 너무나 위태위태한 비 한 번 오면 그냥 다 젖어서 없어져 버리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태인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슷한데 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식도 참을 수 있으면은 우상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는 건데 부동산도 한참 침체에 있을 때 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네네. 12억짜리가 5억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6, 7년 거의 8년, 9년까지 그냥 계속 침체해서 와, 조금씩 진짜 올라가요. 암울해졌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 네. 부동산이라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저도 우상향을 계속했고 배팅을 하고 싶어요. 네. 하락론자들이 많아요. 그 하락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들은요, 한 번, 두 번은 들어맞아요. 왜냐, 하락이 있으니까. 네. 예, 하락이 있고 고장난 시기에는 두 번은 맞아요. 두 번은 맞는데 그때 이제 떨어졌다 하는데 보통 데이터를 가져온 거 보면요 단편적인 거 그 떨어진 폭락 규제가 있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심해라 네, 폭망한다 네, 네. 지금 너무 이제 그 거품이 많다 네. 부동산은 항상 거품이 있었어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되는 거고 이번처럼 이상한 시장이 형성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위태로우면은 네.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잘 되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든지 그쵸. 아니면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아니면 조금 저지책을 쓰든지 다양하게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는 생각한 게 네. 정말 투자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저도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되게 네. 비슷하다고 느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부동산은요. 오르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네. 내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조정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부동산은 내가 목표한 금액과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났을 때 갈아타기를 할 시기나 아니면 목표액이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할 시기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하는 거지. 네. 뭐 떨어진다고 요동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그걸 안 팔면은 아직까지 돈으로 회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은 무섭잖아요. 아까 서브프라임 얘기했는데 서브프라임 때 무서웠죠. 엄청 그쵸, 무서웠죠. 그쵸. 부동산도 무섭고 IMF 때 똑같이 무서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무서웠는데 그 시기들은 언제나 있고 지금도 그런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은 버티는 시장. 그 주식 같은 경우 3월, 9월이 되게 위태로웠잖아요. 네, 네, 네. 위태로웠지만은 그게 뭐 이제 버티면은 갈 수 있는 구조가 많다라고 네. 생각이 전 들긴 들어요.